네, 안녕하세요. 정소입니다. 자, 오늘은 4월 10일입니다. 오늘 4월 10일. 밖에서는 그 국회의원 총선이 치러지고 있어서 이제 다 마감이 된 시간이네요. 마감이 된 시간에서 한쪽은 환호하고 있고 한쪽은 또 의기소침하고 있고 그러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그 뭐 총선의 날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그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점점 그 세대 간의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이 부분이 작용을 하거든요. 고령화 사회가 이미 고령 사회가 됐고 조금 있으면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이렇게 고령 사회가 되면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과 이 젊은 세대들의 세대 갈등들이 많이 펼쳐지고 해서 이번에도 선거 때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장 이슈가 많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디냐면요. 사실은 지금 퇴직하고 있는 세대들이 이 문제에 가장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당장에 준비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은 퇴직 이후에 이 고령화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재 고령화 사회는 인류 역사상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해야만 왔지 증가가 하지 않고 인구가 감소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 고령화 사회가 벌어지고 있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출산율이 떨어지는 데에서 노인들의 그 생존율이 높아가지고 노인들의 비율이 높아져서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비율이 얼마 있냐 이 부분을 가지고서 세 분은 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것들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현재 유엔이 정하고 있는 노인의 나이는 65세입니다. 요즘 바뀌어 있는 새로운 세대의 나이는 65세인 거죠. 이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칭하는데 이 노인의 비율이 7%가 되면 고령화 사회,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해서 고령화 사회가 되고요. 14%가 되면 고령 사회, 이미 노인들이 많다는 의미고요. 20%가 되면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대한민국은 2023년도에 18.5%로 해서 고령화 사회의 끝자락에 있고요. 이게 2024년 올해 한 12월쯤이 되면은 20%가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20%가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는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죠. 20%가 넘어간다는 얘기를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 5명 중에 그러니까 1명이 노인이란 얘기입니다.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란 얘기예요. 여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사실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 비율보다 그러니까 노인 비율이 우리 보통 이제 15세까지의 그 새로운 출생자들의 비율보다 훨씬 더 많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앞으로 미래로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하다는 얘기죠.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거시적인 얘기잖아요. 고령화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저한테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느냐 이 부분들이 저한테는 그냥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린다면, 제가 지금 나이가 56세입니다. 56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9년 후에 제가 노인에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65세에서 노인에 포함되는데 앞으로 9년 후입니다. 9년 후면 언젠가요? 2033년입니다. 2033년에는 그러면 노인의 비율이 얼마일까요? 지금 통계적 예측으로 봐서 노인의 비율이 33%입니다. 자, 33%라는 얘기는 다시 바꿔 말한다면 3명 중에 1명이 노인인 거예요. 3명 중에 1명이 노인이라는 얘기는 2명이 노인이 아니고 1명은 노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30%가 노인일 거고요. 저같이 이제 제가 노인의 범위에 들어갔다 그러면 아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노인들의 곁에서 제가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사실 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얘기에 대한 심각성을 퇴직한 이후에 깨달았어요. 퇴직하기 이전에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노인들이 있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는. 아마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그럴 거예요. 지금 얼마나 노인의 인구가 많은지 5명 중에 그러니까 4명 중에 4명이
젊은 사람이라면 한 명이 노인이라는 거, 5명 중에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명이 노인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실감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퇴직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주변에 다 노인밖에 없어요. 제가 아침에 산책할 때도 노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게 다 노인의 사회라는 걸 딱 느껴지는 순간에, 아, 이 고령화 문제가 진짜 심각하겠구나. 아마 퇴직 이후에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고령화 사회의 사회적 구조 때문에 그러는 거다 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고령화 문제와 이 퇴직의 삼각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서로 밀접한 관계가 너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 얘기예요. 연금. 연금이 이제 국민연금, 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여러 가지 연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연금의 구조가 이제부터는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연금에 대해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인원들이 수령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거예요. 그게 조만간에 이루어질 거예요. 2045년을 예측하는데 그 이전에 발생할 가능성도 많아요. 바로 당장의 연금 문제가요. 제가 65세가 돼서 이제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연금을 받을 때쯤면 연금에 대한 구조가 아마 바뀔 가능성도 많아요. 그 때문에 연금을 믿고서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발생되느냐? 고령화 사회 때문에 다 이렇게 발생된 문제예요. 여기가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문제예요. 노인이 되면 될수록 의료보험에 대한 보험을 적용받을 일들이 더 많아요. 몸이 아파지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돌봄이라는 것을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복지에 대한 비용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의 부양해야 할 부양비가 급격하게 늘어가요. 현재는 8%, 그 GDP의 8% 미만인데 GDP의 10% 이상까지 넘어갈 거예요. 10% 이상까지 GDP에 넘어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보험 제도랑 기본적인 사회 복지 비용에 대한 것들이 너무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가 성장하지를 못하는 구조가 될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장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살아간다고 그러면 그 고통이 극심한 거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 사회 경제적인 구조적인 부분들이 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쓰나미처럼 밀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보통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그렇잖아요. 애들이 태어나면 애들을 갖다 부양하고 다 키워놓으면은 나중에 봉양을 받고, 이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미 깨졌고요. 이걸 구축하고 있던 사회 구조 자체도 깨졌잖아요. 그걸 갖다가 대부분 다 이제 정부가 그 역할들을 다시 해주고, 그 부양의 역할을 다시 해주겠다 해가지고 노인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부각하고 있는데, 이 노인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세금을 갖다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서 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 확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회 구조적인 부분들이 다 깨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 구조적인 부분이 깨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개인한테 문제를 지키는 게 뭐냐면요, 직업의 구조마저 깨져요.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한 26세, 27세에서 취직을 해서 보통은 이제 61세 정년까지 다 근무하게 돼 있었잖아요. 직업의 구조상으로. 그래서 개인이 61세까지 하고 나면 65세 잠깐만 견디고 나면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살아가는데, 지금은 이제 그 구조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지금 퇴직 연령도 49.3세이기 때문에 개인이 직업을 가져가야 될 방법들이 난감하게 생긴 거예요. 난감하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이 직업의 구조마저, 개인에게 주어진 직업의 구조마저 깨져서 이제 노동 인력에 대한 불균형까지 같이 겹쳐지면서 경제는 점점점 더 침체됐다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고령화에서 나온 거예요. 이 고령화라는 거 어디서 나왔느냐? 저출산율에서 나온 거예요. 생명이 늘어나는 건 의학적인 발달에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생명이 늘어나더라도 이 생명이 늘어난 노인의 인구 비율보다 더 많은 신생아들이 출생을 해야 되는데 그 출생하는 부분들을 못하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사회, 그러니까 인구 구조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그 출생률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출생률에 관련된 부분에 가장 큰 문제로 요즘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만원이에요.
결혼을 35세 이후에 결혼하게 되니까 35세 이후에 애 하나를 낳고 37세, 8세 되면은 사실 애를 더 가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직장 생활 해왔지만 37세, 8세면 직장 내에서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이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때 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고